안녕하세요. 오늘 로버트 아이체큰의 책이죠. Taking the Path of Zen. 이 책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관련 요약본이나 서평, 분석 같은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책의 핵심 내용,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저자인 로버트 아이테큰, 이분이 서양인인데 정통 일본 선불교를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하와이의 다이아몬드 산가라고 서양 최초의 제가자 중심 선센터 중 하나를 세우셨죠. 네, 맞아요. 그 사찰 중심이 아니라 일상 속 수행을 강조하면서 동양과 서양을 잇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죠. 네, 그 독특한 관점이 이 책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좌선 수행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앉아서 하는 명상이랑은 좀 결이 다른 느낌? 에이테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네, 에이티켄한테 좌선은 뭐랄까 선수행의 심장 같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여기서부터 흘러나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좌선을 단순히 자아를 잇는 과정이나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이렇게 본다는 점이에요. 행위 자체가 그냥 본질이라는 거죠. 아,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네. 그래서 책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요. 뭐 반가부자나 연꽃 자세 아니면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하는 법부터 시작해서요. 숨을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방법, 그리고 이걸 매일 꾸준히 일상하고 같이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죠. 초보자도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아주 실용적인 지침을 주는데 좀 집중했어요. 그렇군요. 좌선이 핵심 실천법인 건 알겠는데 이게 그냥 앉아 있는 걸로만 끝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자료들을 보니까 에이트캔은 이 수행이 일상생활이나 심지어 윤리적인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그 스승이랑 제자 관계라던가 그 유명한 공안 연구 얘기도 나오고요. 아, 정확해요. 좌선은 딱 시작이고요. 선은 삶 전체로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스승도 그냥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맥락, 뭐 궤적 이런 걸 보고 맞춤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고요. 제자도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뭐랄까 비판적 순종,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질문하고 판단하면서 스승하고 같이 길을 찾아가는 거죠. 비판적 순종이요?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공안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이게 논리로는 풀 수 없는 질문이나 이야기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직관적인 암, 그걸 자극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도구로 쓰는 거죠. 또 불교의 기본인 삼보,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승가 공동체, 여기에 쉽게 뭐 살생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같은 10가지 윤리 지침도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은 에이트켄이 이 계율을 무슨 딱딱한 규칙, 뭐 돌에 새긴 법 이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보나요? 오히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는 자비의 여러 표현이다. 아니면 사랑을 보여주는 10가지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선에서는 악을 막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원래 있는 그 선함, 불성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와, 자비의 표현이라는 해석. 이거 정말 기존의 개요이해랑은 상당히 다른 시각인데요. 근데 뭐랄까 모든 사람이 이 책을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본 자료 중에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물론 칭찬도 많죠. 특히 내용이 명확하고 실용적이라서 좌선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다는 평이 많고요. 일본의 야마다 코온 로시 같은 분은 서양 사람들이 문화적 장벽 없이 선을 이해하도록 돕는 아주 귀중한 책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기도 했죠. 네네. 하지만 동시에 어떤 독자들은 내용이 너무 임상적이다. 그러니까 좀 분석적이고 건조해서 영혼이 없다. 뭐 이렇게 느끼기도 했어요. 또 선불교의 어떤 종교적인 면이나 형이상학적인 면을 기대했던 분들은 좀 불편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공안 설명이 여전히 좀 어렵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런 차이는 아마 독자 개개인이 뭘 기대했는지 아니면 선불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런 배경 지식 차이에서 오는 것 같아요. 에이트켄의 초점 자체가 워낙 그 실용적인 적용에 맞춰져 있으니까
어떤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찾는 분들한테는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결국 다양한 시각이 있는 거군요. 오늘 로버트 에이트켄의 Taking the Path of Zen을 통해서 선불교 수행의 핵심을 좀 짚어봤습니다. 좌선이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중심에 있긴 하지만 들어보니까 결국은 깨어있는 마음으로 일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에이트켄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우리가 막 노력해서 뭔가를 새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성, 그러니까 본래 가능성을 그냥 실현하는 거다. 좌선은 그 가능성을 가리고 있는 자아를 잠시 잊고 그 본래 모습을 발견해가는 과정인 셈이고요. 이 책은 그 여정을 시작하려는 당신에게 정말 훌륭한 첫걸음 안내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외에도 에이트켄은 이런 개인적인 수행이 어떻게 평화운동이나 환경보호 같은 좀 더 넓은 사회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깊이 탐구했어요. 혹시 당신의 일상 속 작은 수행, 예를 들어 그냥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그 순간이 어떻게 더 큰 세상의 변화와 연결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